네, 안녕하세요. 놀스타운입니다. 금방 지금 분석 영상 찍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저는 이제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오늘은 이제 조정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때 이제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거 그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이제 조정 파동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여기 나온 조정 파동과 그러니까 이거는 2파죠. 2파의 조정 파동과 이제 4파의 조정 파동은 요 파동과 속성은 좀 다르다. 속성이 다르다. 그 다음에 파동이 이제 진행되는 이제 기간도 좀 다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세 눌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제 전체 한 파동이 나온 임펄스에서 나오는 조정하고는 이제 그 크기와 기간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요거를 좀 알고 이제 좀 방송을 들어야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거는 여기 있는 2파, 4파의 조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온 후에 나오는 요 ABC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ABC 조정, 요 이제 어떠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죠. 반대로 이제 어떤 하락에 대한 조정 또한 ABC 이렇게 나온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처음 이제 얘기를 할 이제 조정 파동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보편적인 지그재그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지그재그 조정. 조정 중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그재그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 조정이 있다. 근데 요 플랫 조정이 조금 복잡해. 요 플랫 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요것도 아마 오늘 하긴 할 건데, 음, 뭐 업데이트 또 이런 게 있고 저 플랫 조정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불규칙 조정이라는 애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레귤러 irregular 조정이 있긴 한데 이건 뭐 규칙 불규칙이라고 얘기해야겠지. 규칙 조정이 글씨 너무 쓴다. 자, 플랫 조정에는 규칙과 불규칙 조정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복합 조정이 있죠. 복합 WXY 뭐 XZ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복합 조정까지 오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그재그 조정을 먼저 합시다. 자, 지그재그 조정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모양을 보고 이제 지그재그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걸로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자. 자, 지그재그 조정이 있고 이렇게 플랫 조정이 있어.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처음 나오는 파동이 5파동으로 나오냐, 3파동으로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요 복합 조정 요거는 이제 뭐 WXY도 마찬가지고 WXY도 이제 세 개 파동으로 시작을 해야 W파가 그러니까 복합 조정도 플랫 조정에 가까운 거겠지. 그러면 저거는 빼버리고 할까. 자, 어쨌든 이렇게 5개 파동이 나오냐, 3개 파동으로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535로 형성이 되는 게 지그재그, 자, 335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플랫 조정이다. 요게 이제 기본인데, 자, 요 지그재그 조정 같은 경우에 5개 파동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 5개 파동, 여기 3개 파동, 여기 5개 파동.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파동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자. 자, 지그재그는 전체 조정 파동에서 요 모양으로 나올 확률이 70% 이상이야. 빈도가 굉장히 잦다는 거지. 대부분 지그재그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지그재그 조정과 이제 플랫 조정에 대한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A 파동이 5개가 나오냐, 3개 나오냐에 따라 다르다. 그거 말고는 또 이게 지그재그인데도 지그재그 모양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도 지그재그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그재그 모양과 가끔 이제 플랫 조정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이게 좀 그래. 좀 경해. 뭐 차트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요 지그재그 파동의 요 A파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때처럼 정의를 좀 해볼까? 쭉 나열을 해볼까? 자, 일단 이론적인 거는 좀 100%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지그재그 조정. 자, A파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5개 파동으로 구성이 되지. 5개 파동으로 구성. 자, 비율. 이게 중요하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 가까이 돌리는 경우도 있어.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382, 236에서 382 정도. 382 정도. 이게 이제 좀 상승의 하락의 힘이 강하다. 하락장.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반대의 경우 반대겠지. 하락장일 경우, 혹은 382 조정이 보편적인 조정이다. 보편적인 조정. 그 다음에 뭐 0.5 조정이나 이제 786까지의 조정은 상승장일 경우. 여기 상승장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죠. 잡아. 지금 파동이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거 상승 하락장은 잠깐 나도 헷갈리네. 이게 하락장일 경우 보편적으로 이 B파의 조정이 되게 짧다.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자, 비율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네. 비율은 B파부터 나와야겠네. 쏘리. 자, A파의 특징은 5개 파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1파보다 형성 시간이 짧아. 1파보다 ABC의 A가 좀 더 빨리 나온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A 파일 구분, 솔직히 뭐 요거 구분할 수 있겠나? 이거는 뭐 되게 큰 봉으로 보지 않는 한 비교가 잘 안 될 거야. 날봉이나 못해도 4시간 이상 봉을 봐야 좀 구분이 된다고 할까? A파의 특징은 요게 있을 거고, 또 뭐 특징이 있나? A파에서 보통 임펄스나 다이어고널이 나올 수 있지. 다이어고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이어고널은 리딩. 그쵸? 시작하니까 1파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A파의 특징은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요게 이제 A파의 특징이고, A파는 영역까지다 놔야겠다. 자, B파의 특징. 자, B파 같은 경우, 모든 조정 패턴이 다 나와. 조정 패턴이 다 나옴. 근데, 난 지그재그에서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삼수. 지그재그에서 삼수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B파는 3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삼수는 뭐야? 5개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B파에서 굳이 3개 파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좀 버려야 돼. 버려야지만 이 파동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B파에서는 이제 비율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자, B파의 되돌림은 야, 보통 A파의 90%까지는 넘지 않아야 돼. 넘지 않는다. 요거는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1대1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하물며 플랫 조정이 아닌데도 실제 차트에서 이거 구분해야 돼. 이론과 실제 차트는 정말 달라. 구분을 꼭 해야 되고 보통은 A파에 1.236이나 1.236에서 382까지 돌리는 게 이제 보편적 되돌림의 비율이다. 너무 간단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 B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삼각 수렴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A, B 자, 요거 일단은 그냥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찐 차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 지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C파 같은 경우 자, C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가 아니지. 무조건 5개 파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진행이 되어야 한다.
다섯 개 파동이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A파의 반대지, 임펄스나 아니면 다이어고널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의 다이어고널 엔딩이겠지? 이게 C파의 특이점이고, 그리고 비율에 관련된 건데, 이게 비율이, 이 C파의 비율이 조금 애매하다. 보통 C파의 비율은, C파의 비율은 이제 A파와 1대1 비율로 나오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파 요거, 그 다음에 요 실점 요것도 써놔야겠다. 1.236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대1하고 1.236까지는 이제 동일하게 보는 게 이제 CJ 차트하고 좋은 거고, A파에 1대 1.618 비율이 나오는 경우, 요것은 이제 플랫 조정에서도 많이 나와. 플랫 조정. 불규칙 플랫 같은 경우 거의 뭐 90% 정도 빈번하게 저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A파에 0.618 비율로 조절을 하는 건데, 요 조절 비율은 뭐냐면 조건이 B파가 삼각수렴으로 나왔을 때야. 삼각수렴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요번에 내가 이제 조정파동을 조금 망설여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요거를 보는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을 좀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게 조금 조심스럽거든. 요거, 자, 오늘도 스샷을 찍으시던, 뭘 하시던, 오늘 뭐 정리 내용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좀 차트를 그려가면서 보여줄 게 많아서, 자, 요렇게 하는 거다. 요거 나도 하나 찍어둘까? 업적이나. 오케이. 자, 클립보드에 저장을 좀 하고. 자, 지그재그 파동이 대부분 이제 70% 정도 나온다고 했죠. 70% 정도.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7, 8 바닥 잡기 같은 거 할 때 보편적으로 이제 하는 게 요 이제 ABC 바닥을 잡는 게 이제 보편적이다. 보편적으로 이제 지그재그가 70% 정도, 70% 정도 비율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지그재그로 보일라나? 자, 이렇게 지그재그. 자, 지그재그가 이제 보편적으로 70% 확률로 나오는데, 보통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B파가 대부분 삼각 수렴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뭐 A, B, C,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제 자, A, B, C, D, E 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게 트리키야. 요게 트리키. 우리는 비파가 세파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삼각형 형태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 뭐 어센딩도 있고 뭐 디센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운데 수렴형도 있고, 요게 이제 삼각수령의 모양이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또 다른 반대로 해가지고 뭐 다 6가지 나 위아래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뭐 535의 조정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나와버리면 이제 555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 요거를 조금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되고, 플러스 하나 더. 아이씨, 그림 못 그리는데 또 그려야 되네. 그래도 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요번에는 내가 조금 요걸 간략하게 그릴게. 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그린다 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뭐 파동이 안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아이씨, 요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다시. 자,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요 이제 C파가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0.618. 618까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약에 이제 1대1 비율로 이 삼각수렴이 나왔네. 1대1 찍겠네. 딱 했는데 이 삼각수렴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0.618.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C파 기다리다가 타점 못 잡는 경우 막 굉장히 많다. 요거 때문에 타점 못 잡는 경우 굉장히 많아. 요거 한번 진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이게 실전 차트에서 나와 있는 게 좀 있나? 지금 찾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왜 이렇게 렉이 심하니 오늘? 어, 자, 요것도 이제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지금 뭐 딱하니 모양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약간 삼각수렴 느낌 나네. 이렇게 해서 여기 찍어볼까? 아, 여기구나, 여기 이렇게 찍어보면, 자, 봐라. A 나왔지. 삼각수렴 나왔지.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한다? 0.618까지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흐름 걸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운 좋게 1대1을 찍긴 했지만, 여기서 파동이 끝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요게 삼각수렴을 동반한 지그재그 파동의, 지그재그 파동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거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봤을 때 ABC 중에 이 C가 굉장히 지그재그임에도 불구하고 C가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요거를 잘못된 파동이라고 카운팅을 하지 말고 요 B파가 요게 또 이렇게 뭐 5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거 사람들이 멘붕 오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ABC, 지그재그 ABC가 아니야. 요거 모르는 사람 거의 대부분일걸? 그래서 어쨌든 C파의 형성이 이렇게 짧게 되는 경우는 이 삼각수렴의 영향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야 또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또 저래? 짜증나네. 에 조정할 때 됐어. 조정 좀 해봐. 뭐야? 자, 뜰 될나?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됐구나. whatever. 자,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지그재그가 삼각수렴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버린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C파가 이렇게 짧을 수 있다. 0.618까지밖에 안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멘붕 오지 말고 알아두라는 거야.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지그재그는 요거 말고는 뭐가 더 있나? 요거 말고 또 설명해 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스샷 찍어놓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또 실제 차트에서 나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 뭐 이런 거 90% 정도 돌리고 이렇게 많이 빼는 경우 있다. 이 그때 내가 얘기했지. 요거는 뭐 언제든 조정파동 얘기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조정파동, 시작파동, 뭐 어떠한 파동에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이 깊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변곡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랐다가 한번 이렇게 깊게 내려가는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차트의 심리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그래서 요게 요만큼 내려왔다고 플랫 조정이 아니야.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요 A파의 파동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통 이렇게 이제 눌림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반등도 큰 편. 그러면 이런 거는 보통 뭐 1.618까지 잘 나온다. 뭐 1대1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플랫이나 지그재그를 보는 판단은 뭐다? A파의 형성이 5개인지 3개인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 녀석이 플랫 조정인지 지그재그 조정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지그재그 파동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A파가 이제 뭐 아이씨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글씨 쓰는 걸 잘 못해. 여기 A파가 리딩으로 나올 수 있다. 다이어고널로 나올 수 있다. 리딩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파가 엔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엔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차이.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 이제 ABC 찾을 때, 요 ABCD, 요거, 뭐 또 ABC 나오고 또, 아니다. 이렇게 뭐 삼각형이라고 볼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ABCD 이렇게 나오면, 요 둘 중에 하나는 다이어고널이고, 둘 중에 하나는 복합 조정일 수 있다. WXY. 그래서 요게 뭐, ABC, X, 뭐, ABC 해가지고 뭐 WXY 해서 5개 파동 ABCD. 요거는 뭐 리딩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제 요 차이는 다 알지. 예전에 찍어둔 영상 보면 다 나와.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지그재그 설명은 그 정도로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 조정에 대한 그 설명을 해야지. 지그재그는 밑으로 했으니까 플랫은 좀 위로 해볼까? 자, 플랫 조정. 자, 플랫 조정 같은 경우 3, 3, 5 파동으로 주로 나오죠. 3, 3, 5 파동으로 주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 파동은 뭐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플랫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파동이 나오고, 요것도 좀 정의를 해볼까? 자, 플랫 조정, 플랫 조정, 자, 플랫 조정, 플랫 조정. 자, 플랫 조정의 특징을 좀 봅시다. 자, A 파동. A 파동, 그러니까 이제 조정 파동은 이제 어떠한 조정의 형태가 올 수 있어. 복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뭐, 지그재그가 올 수도 있고, 플랫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올 수 있어. 근데 이제 플랫 조정에서의 A파는 유일하게 다이어고널이 안 나오는 파동이야. 왜? 세개 파동이어야 되니까. 세개 파동이어야 한다. 세개 파동이어야 하니까, 이제 얘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지그재그나, 이렇게 하면 될까? 지그재그나, 그다음에 뭐 플랫이나 복합 조정이나 복합 조정, 복합 조정까지 나올 수 있네. 맞지? WXY WX. 오케이. 자, 복합 조정까지 나올 수 있다. 요 정도가 특징. 마찬가지로 어 지그재그 A파와 구분은 5개 파동인지 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임펄스 1파와의 구분도 상동이지 5개 파동인지 아닌지 보는 거 플러스 시간과의 관계. 모든 조정 파동의 A파는 임펄스 1파보다 빨리 나와. 자, 생각을 해봐. 임펄스 파동은 자 1파 주고 조정하고 3파 주고 조정하고 5파 나오잖아. 근데 A파는 A 나오고 조정하고 B 나오고 조정하고 C 나오고 조정하고 뭐 요렇게 하면 또 같아 보이네. 야, 그러면 플랫 같은 경우 ABC 조정만 하면 조정 한 번 하고 2번 오르는데 얘보다 아무래도 얘가 빨리 나오지 않겠어. 그죠? 잠깐만. 나 지금 유튜브 영상 올리고 있는데 오케이, 프로세스가 다 됐구나. 자, 이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병신 같아. 아. 잠깐만요. 님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그 어떤 영상에 대한 편집이나, 아시다시피 그런 거에 대해서 1도 모른다. 1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어떤, 이 녀석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마라. 그냥 나는 이제 나오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찍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다가 그 어떤 시나리오를 읽는다든지 그 어떤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아가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든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이 17일부터 19일 매매 분석. 오케이. 자, 되었습니다. 됐니? 진짜 된 거야? 오케이. 야, 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됐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플랫 조정. A파의 특징은 뭐, 요 정도. 뭐, 맹점은 그거죠. 세개 파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맹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B파동에 대한 정의. B파동은, 지그재그 파동의 B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B파의 경우, 모든 조정 패턴이 나오죠. 조정 패턴이 나오죠. 삼수 포함의 조정 패턴이 나온다. 아, 나 요즘 이거 글씨 잘 몰라. 한국말로. 좀 창피하다. 나름 그래도 교육자인데. 나 맞춤법 이런 거 잘 틀려. 차라리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스펠링도 잘 틀린다.
늙어서 그런가? 자, 피파 경우, 이제 플랫 조정일 경우, 이제 비율은 지그재그의 피파하고는 좀 달라. 무조건 0.618 이상 되돌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이게 이제 보편적인 되돌림이고, 보편적인 되돌림이고, 실제 차트에서는 1대1까지 되돌린다. 하지만 지그재그에 나오는 파동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1대1. 그러면 이거를 같은 거니까 얘는 236에서 381까지 1.38이야. 1.236이야. 이 말인 즉슨 A파를 다 A파를 넘겨서 되돌린다. 요거는 이제 뭐 불규칙 조정일 때, 이거를 좀 나눠서 해야 되나? 정의를. 정의는 그냥 하나로 하나로 합시다. 자, 이게 불규칙 플랫인데, 불규칙 플랫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비 고점이죠. 사이비 고점이 나오는 확률은 이전 파동이 확장된 경우야. 보통은 오파의 확장이겠지. 왜냐면 임펄스가 나오고 나서 ABC가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ABC, C파의 확장일 경우에도 사이비 고점이 나온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요런 모르는 사실 하나 생기면 요거만 찾게 되더라. 예전에도 한번 뭐 있으면 사람들이 뭐 말만 나오면 이거 사이비 고점 같은데, 사이비 고점 같은데.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의 분석은 굉장히 위험한 분석이다. 자, 그러면 자, A파 요건 불규칙이니까 야, 이게 일반적인 플랫에서 요것도 약간 조금 이것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나는 그래. 내가 플랫을 보는 조건은 0.618이 넘어가야지 기본적인 플랫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90% 정도, 90% 이상 되돌림이 나와야 플랫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근데 베스트는 뭐냐면 앞에 있는 A 파동이 세 파동인지 다섯 파동인지 보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사이비 고점과 플랫 파동의 B파의 되돌림이 비슷해. 러닝 플랫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심하게 돌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야 된다. 근데 되돌림의 비율은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형성되는 모습이 좀 같아 보일 수 있다. 사이비 고점이나 러닝 플랫이나. 잠깐만. 요거를 그러면 두 개를 그릴까? 자, 이게 일반적인 플랫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렇게 세 개를 그려야겠구나. 러닝 플랫이 먼저 나오지 말고,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가 좀 이쁘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맞다. 맞다. 나 그때 누가 이거 가르쳐 줬는데, 아, 90% 정도, 네 정도, 잠깐. 요거, 따닥! 나이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닝 플랫은 A파가 전체점을 넘는 러닝 플랫. 따닥! 오케이. 자, 이거 러닝 플랫 아니지? 오케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아니야, 일단 하자. 자, 요거, 요거. 자, 그래서, 보면, 요거 노란색은 러닝 플랫, 요거 빨간색은 불규칙 플랫. 이렇게 이쁘다. 잘했네. 잘했어. 여기도 써놓을까? 어 플랫 조정.
플랫. 여기는 그냥 일반 플랫. 오케이. 여기는 불규칙 플랫. 그다음에 여기는 러닝 플랫. 아우 좋아. 자, 러닝 플랫. 이렇게 합시다. 어, 이게 맞지? 러닝 플랫. 아, 근데 불규칙 플랫 잠깐만. 이거 얘 좀 요렇게 아니다. 이거 조정이 되네? 대박. 개꿀. 자, 러닝 플랫은 이렇게 1.618까지 나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끄자.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죠? 1.236, 1.236. 내 지우개 어디 있어? 아니다, 이거. 자, 러닝 플랫과 불규칙 플랫의 이제 비파 조정의 비율은 비슷해요. 둘 다 삼각수로 나올 수 있고. 자, 됐어. 완벽해. 잠깐만. 나 익절 해야 되나? 조금 더 지켜봅시다. 분위기 좋아. 조정할 만한 분위기야. 아, 예, 좋아. 한 번 더 오르면 한 번 더 받지 뭐. 일단은 24K까지 열려 있다라고 아까 분석 영상에서 얘기했죠. 분석하면서, 씨. 아이고, 웃겨. 자, 그럼 이제 C파의 특징. 자, C파의 경우, 아까 그 지그재그 조정과 좀 맥락이 같아. 자, C 파의 조정과 맥락이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갔냐면, 임펄스나, 음, 임펄스나 다이어고널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엔딩이 나오겠죠. C파야. C파는 임펄스나 다이어고널, 임펄스, or 다이어고널 엔딩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파동은 5개 파동으로 무조건 나온다. 5개 파동으로 무조건 나온다. 그 5개 파동이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이어고널이 나올 수 있죠. 다이어고널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씨, 담배 안 꺼진다. 자, 나올 수 있고. 자, 이제 비율 같은 경우, 비율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비율을 좀 세분화를 해야겠네, 얘는. 자, 비율 중에 이제 플랫의 시파 비율은, 보통은, 잠깐만, 그럼 여기 내용을 조금, 불규칙. 이게 다 했네. 불규칙, 러닝, 이렇게, 러닝으로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 그래, 말을 받겠지. 자, 그리고 여기 C8 비율. 자, C8 비율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이제 자, 1대1이 나올 수 있고 어, B파가 아니지. A파의 1대1 비율을 나올 수 있다. 보편적 1.236. 자, 그다음에 A파의 1대1 비율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B파가 아니다. B파가 삼수일 경우, 삼각수렴일 경우에는 0.618까지밖에 안 되돌릴 수 마찬가지야. 그지. B파 삼각수렴이 나온다 그러면 요 비율도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A파의 1.618배 1대 1.618배가 나오는 경우 요거는 불규칙 플랫의 경우 플랫일 경우 자 빈도 차이로 보면 어찌됐건 여기 얘는 됐다 같은 내용이네 요게 가장 비율이 많고 요게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아 두 번째로 비율이 많은 정도 불규칙 플랫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거점 이거 많이 나오죠
그때 임펄스 얘기했을 때 3파가 2.618, 3.618까지도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3.618까지 나올 수는 있긴 해. 근데 이런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테마주나 알트나 이런 완전 이제 불장 느낌으로 나오는 거라 거의 뭐 비트에서는 간혹 나온다. 안 나온다고 말하긴 참 그렇네. 간혹 나온다. 잠깐만. 이거 약간 4파 조정의 느낌이 나는데. 아, 4파 조정 느낌 나네. 대충 하고, 역시 도망쳐야 되는 건가? 영어까지 오면은 거의 본절이니까 도망쳐야겠다. 자꾸 딴짓해서 미안.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나는 영상 편집 따위는 모른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요거를 좀 추가를 해볼까? 러닝 플랫 강은 파동과의 연결. 하지만 연장과는 다른 느낌. 연장과는 다른 느낌. 요게 좀 러닝 플랫에 대한 설명일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좀 배열을 해서 너거님들이 이쁘게 스샷을 찍을 수 있도록. 자, 불규칙 플랫 같은 경우들이 얘기 따로 없지? 불규칙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전 파동의 비정상적인 연장이 이전 파동에서 비정상적인 연장이 나올 경우 등장. 이쁘게 써지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할까? A 파동. 오늘 좀, 자, 18, 이렇게 합시다. 보기 편하나? 보기 어렵나? 이렇게 할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저번 주에 이렇게 했나? 이렇게. 그래, 이게 좀 맞겠다. 이 파일, 이제, 내가 약간 여기 문서 만드는 거에 조금 쓸데없는 이런 좀 쓸데없는 완벽주의자 같은 모습이 있더라. A파 특징 해야 된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HQ 근무를 했거든. 본부대 소속이었어서 내가 그때 참 어마무시하게 만들었지. 자, 지그재그 플랫 복합 조정. 요거 굳이 해야 되나? 지그재그 플랫 복합 조정. 지그재그는 나올 수가 없지. 지그재그 못 받으니까. 요거는 빼자.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군대 있을 때 공문을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좀 병이 있어. 이제 문서 같은 거 보면, 쉣. 문서 같은 거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도 저렇게 띄우면 뭔가 비율이 또 이상해. 하자. 이게 맞겠다. 자, A파의 특징, B파의 특징, C파의 특징. 자, 플랫. 자, 이렇게. 일반 플랫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 일반 플랫? 일반 플랫과 지그재그 특징. 상하락장에서 나온다. 뭔가 좀, 상방이든 하락이든,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중이라면, 상승의 압력이 컸을 때, 하방으로 가는 중이라면 하방의 압력이 컸을 때, 상하락장 압력이 클 때 나온다. 왜냐면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조정이야. 어떤 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의 힘의 밸런스가 적당히 맞을 때지. 이런 플랫이 나오는 경우에는 만약에 막 이게 막 되게 급한 예를 들어서 불장이야. 불장이 빡 왔어. 빡 오는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해도 짧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주로 나오는 파동이 이제 플랫 파동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알아서 이제 어, 스크린샷을 해라. 나도 하겠다. 오케이, 좋았어. 야. 자, 그래서 불규칙 패턴 뭐 요거 말고 또 추가로 설명해 줄 게 있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좀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건 아니면 다들 뭐 궁금한 사람들 1대1로 물어보니까 1대1로 나한테 물어봐라. 물어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조정 패턴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뭐야 벌써 2시 넘었네. 자, 여기까지 조정 파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내가 해줄 거는 이제 복합 조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합 조정 그 괜히 또 사람 마음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복합 조정까지 할까 그냥 오늘? 내가 하는 김에 복합 조정 합시다. 복합 조정 복합 조정 오늘 맛보기로만 살짝 복합 조정 얘기를 해볼까? 자, 복합 조정 아니다. 복합 조정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뭐 차트에서도 좀 찾아가면서 해야지 복합 조정 아니다.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자, 복합 조정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 조정 이제 뭐 WXY 이렇게 이제 복합 조정이 있는데 보통 요 W파 같은 경우에는 세파동으로 구성이 되고 자, 요 X파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구성이 없다. 조금 크게 그리면서 해야겠다. 자, WXY. 자, 이게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기본적인 복합 조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복합 조정 이렇게 있으면 보통 플랫 조정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 W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플랫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단 여기는 이제 세 개의 파동으로 W가 나와야 된다. 세 파동. W 파동이 세 파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법칙이고, 이 X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 안에 굳이 파동이 형성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흐르는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X파라고 치고, 보통은 이 X파가 이제, 이제 ABC 플랫으로 보면은 이제 B파의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조정 패턴이든 다 나올 수 있다. 요런 특징이 이제 요런 특징이 이제 엑스파의 특징이지.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또 복합 ABC W ABC X 그러니까 ABC X ABC X 그러니까 W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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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복합 조정을 생각할 때 나의 기준은 그래. 나의 기준은 너무 생뚱맞은 파동 카운팅이 될 경우 여기 뭔가 명확한 카운팅이 아니고 생뚱맞은 파동이 될 경우 나는 WXY를 쓰거든. 근데 이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WXY를 쓸 때 뭔가 파동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이제 WXY를 잡아놓는 경우도 있어. 음, 잡아놓는 경우 있다. 자, 그리고 이제 Y 파동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도 이제 뭐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고 플랫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WXY의 가장 특이한 점은 Y파에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요게 조금 하나의 특이한 부분이지. 그래서 요거를 좀 차트를 좀 이쁘게 그려본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W, X, Y가 나오는데 이 Y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그려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다 나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플랫이 나올 수도 있고. 저 X, 색깔 구분이 너무 안 돼.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 나오는 X 파동 뭐라 그랬어? 뭐든 다 나올 수 있다 그랬어. 복합 조정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나는 예전에 처음에 이 WX 구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동이 ABC가 나와. 그리고 생뚱하게 얘가 딱 올라가. 그 다음에 또 ABC가 나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주로 이제 WX 카운팅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ABC가 나오고 또 올리고 또 ABC가 나와. 요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A, B, C, D 요런 경우다. 요런 경우다. 그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똑같은 얘기야. A, B, C, X, A, B, C, W, X, Y, A, B, C, D, E. 이해하나? 다시. 요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 다시. A, B, C, X, A, B, C. 자, 요 상태에서 요게 네 가지가 가능한 얘기, 세 가지지. 자, W, X, Y가 되고, A, B, C, D, E가 되고, 얘는 그냥 A, B, C도 된다. 자, 웃기죠? 웃기지? 요거에 따라서 어디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할 수 있다. 요거의 아주 파동이 아주 정점인 사람들이 주로 이래서 파동을 진짜 유연하게 카운팅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자, 그리고 WXY 또 이렇게 해야죠. 아까 내가 뭐 했지? 지그재그였나? 다시. 기억이 안 나. 알지? 나는 편집 따위 하잖아. 자, WXY. 이걸 흰 걸로 잡고, 여기가 이렇게 삼각수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삼각수렴 모양 같지 않지만 그냥 삼각수렴 모양이라고 해라. 네, 지그재그. 그다음에 플랫. 플랫이 나올 수 있다. 뭐,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삼각수렴도 되고, 지그재그도 되고, 자, 플랫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 X파동은 뭐, 집 꼴리는 대로 나오는 애니까, 이 X파동은 특이한 애니까, 쟤는 아주, 어두컴컴한 애니까 어둠색으로 할까? 뭔가 또 잘못한 것 같은데. 어둠색. 그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얘가 만약에 단순하게 ABC 이 까만색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ABC 나와서 WXY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지그재그 나오고 플랫 나오고 요런 WXY면 아주 간단하지. WXY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나오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는 경우 때문에 그래. 이런 경우 때문에 WXY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횟수 이게 이제 얼마나 잘 나오냐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많아. 자, 요거 한번 볼까? 이게 실제 예시에서 나는 이때도 내가 분명히 차트 분석했을 때 WXY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무 헷갈리게 한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를 이제 WXY로 보기 싫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WX의 예시 차트이긴 해. 자, 이렇게 본다면 색깔 너무 어두침침하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보자.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W 파동인 거야. W, X, Y인 거지. 이렇게 WXY인 거지. 요거 어떻게 되냐? 아까 설명했지. 여기는 지금 지그재그가 나온 거야. 지그재그 파동이 나온 거야.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고 여기 X 파동, 즉 꼴리는 대로 나오는 파동. 그 다음에 여기 이쁘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제 삼각수렴의 모양이 나왔다.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를 이제 WXY로 해석하고 이제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 리딩 관점에 따른데 굳이 WXY 파동을 찾자면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이게 예전에도 어디 하나 있었는데 되게 더 옛날 차트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딱 보면 나오네. 전쟁가. 자, 요것도 WXY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WXY. 요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 지그재그 파동이 나왔어. 그다음에 집 꼴리는 대로 파동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이 나왔죠. 평. 자, 요런 것도 이제 WXY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솔직히 요거 리딩 어떻게 하냐? 리딩 안 된다. 그죠? 요거 내가 예전에 여기 어떻게 매매했었지? 기억도 안 난다. 하도 오래돼서. 여기 차트 어디야? 아, 여기구나. 여기 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요 WXY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 뒤에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기 때문에 삼각수렴은 50% 반반이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는 거야. 이런 파동이 참 지랄 같은 거다. 요럴 때 이제 보통 이게 뭐 이렇게 ABC도 ABC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보고 그죠? 이렇게 나오지. A파, B파 삼각수렴, C파. 요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를 1대1로 찍었을 때 1대1 잠깐만 삼각수렴이 A, B, C, D, E 여기서 끝나는구나. 자 이렇게 딱 찍으면 여기 보면은 전형적인 아까 내가 설명했던 조정파동 중에 지그재그에서 B파가 삼각수렴을 나왔을 때 나오는 0.618 조정이죠. 딱 요거는 어떻게 카운팅되냐면 A, B, C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A파, B파가 A, B, C, D, E 해서 삼각수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본다. 삼각수렴이 A, B, C, D, E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피보를 재면 A파동에 0.618까지밖에 조정을 안 했죠. 요런 거를 이제 C파가 요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치는 여기 1대1이었을 거야. 1대1이었을 거야. 그죠? 이 수렴도 분명히 수렴이 이제 ABCD를 그리긴 하지만 이제 수렴이 이렇게 너무 말이 많은데 오늘 자 요것도 여기 수렴처럼 이쁜 수렴이 안 나왔네. 아 이런 수렴 제일 싫어. 그래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수렴을 보고 여기 끝나는 지점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뚫었다 그러면 이 파동의 시장은 여기라고 봐야 돼. 얘가 만약에 여기서 하방을 갔다 그러면 어디야? 파동의 시장이 여기라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부디 뭐 복합 조정의 내용은 뭐 이게 다다. 뭐 나머지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복합 조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딴 식으로 파동이 아주 지랄같이 나오는 경우, 응? 여기 아까 여기 맞니? 나 어디니 지금? 내가 어디 보고 있는지 까먹었다. 아, 뭐 여기도 뭐 ABC 나오고 삼각수렴 나오는 여기도 ABC 나오고 삼각수렴 나오는 이런 경우 또 그냥 간간히 나와. 음. 요런 데는 뭘로 볼 수 있을까? 이건 뭘로 보냐? 이건 뭐냐? 이 파동 뭐야 이거? AB 원투 쓰리 파이브. 이건 뭐, 뭐 파동이 있다고야? 이게 붓다빔 땐가? 382, 오파 절단이네. 오파 절단. 오파 절단으로 볼 수 있나? 연장으로 봐야 되나? 음, 이거 복합으로도 보기 뭐한데? 요거는 이거 한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이걸 지금 왜 분석하고 있어? 어쨌든. 자, 복합 조정은 그렇다. 복합 조정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그재그 조정과 플랫 조정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다. 미안. 자, 지그재그 조정과 자, 플랫 조정과 WXY까지 했지. WXY. 또 요것도 해야 되잖아. 야, 이게 그래. 이왕 하기로 한 거. 자, WXY는 뭐냐면 이게 다 간단하다. 그냥 이 WXY 파동이 X파를 하나 끼고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여기 있는 그 잉여 파동 있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카운팅 안 되는 파동. 그 파동이 하나가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봐야겠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W, X, 그냥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그린다고. 저 이렇게 안 나오겠지.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요 Y파동에서 이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그릴까?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Y파에서도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고, 여기 Z파에서도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는 경우, 만약에 얘가 삼각수렴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없고, Y파에서 삼각수렴이 나왔다. 그럼 마찬가지로 Z파에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없다. 삼각수렴이 나올 수 없다. 그 다음에 X파에서도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긴 한데 X파에서 삼각수렴 얘기를 보는 것보다는 X파의 삼각수렴보다는 X파에서는 카운팅 안 되는 파동으로 카운팅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 삼각수렴은 여기 그 다음에 W에서는 뭐 삼각수렴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근데 이게 W, X, Y, X, Z 같은 경우에서는 W에서도 삼각수렴이 나올 수는 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해. 요거 하지 마. 요거는 그냥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기서 지그재그가 나오면 여기 뭐 삼각수렴 나오고 여기 뭐 이제 플랫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조정이 합쳐진 X파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다만 지그재그, 플랫, 트라이앵글 이게 어느 위치에서 나오건 이 전체 파동에서는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야. WXY, WXY, WXY 그리고 여기서 엑스트라 엑스파를 하나씩 더 넣어주면 얘가 이제 엑스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요거 한파동이니까 W, X, Y, X, Z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조금 편할 거야. 너무 레어하게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저런 파동까지 어떻게 다 알면서 파동 카운팅 하냐. 그냥 아는 것만 나오면 아는 것만 보고 빼먹어라. 그게 현명한 걸 수도 있다. 그 보너스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까지 했으니까. 자, 오늘 조정파동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고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아, 맞다.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조정파동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거는 이제 조정파동뿐만이 아닐 것 같아. 자, 임펄스 1, 2, 3, 4, 5 나오고, 이제 ABC 나오잖아. 뭐 이렇게 못 그리냐? 아, 맞다. 나 가르쳐준 거 써야 되는데. 자, 1, 2, 3, 4, 5 나오고, A, B. 자, C가 이렇게 나온다 치면, 자, 보통 이 파동은 이제 밸런스라는 거를 조절을 해. 이 밸런스라는 걸 맞추는데,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맞추냐면, 파동에서는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대 법칙이라는 게 있지. 교대 법칙. 교대 법칙과 파동 이제 교대 법칙을 통해서 이제 파동이 균형을 유지를 한다는 거야. 교대 법칙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임펄스에서의 교대 법칙은 뭐였지? 기억하나? 얘가 만약 복잡하게 나오면 얘가 단순하게 나오고 얘가 시간이 짧게 나오면 얘가 시간이 길게 나오고 대신 얘는 플러스 알파로 삼각수렴이 되는 요런 게 이제 교대 법칙인 거야.
이런 게 교대 법칙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기간 조정, 횡보를 한다 그러면 여기선 짧게 나와 가격 조정을 한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횡보는 삼각수렴이 나오는 4파에서 주로 나오고 여기서는 이게 급격한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 판은 많이 눌리는 거야. 자, 요런 걸로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고 서로. 여기서 시간이 급격했으면 여기선 시간을 좀 널널하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밸런스를 맞춘다. 근데 요게 이제 오 쉣. 어. 자, 이게 상승파에서도 그래. 상승파에서. 임펄스 상승파에서는 얘가 연장이 되면 얘가 연장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잡는다. 얘가 만약에 연장이 되면 얘가 연장이 안 되는 것처럼 또한 여기서 다이어고널이 나오면 여기에선 다이어고널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의 균형을 이제 이런 교대 법칙을 통해서 만들지. 자, 이 조정파 같은 경우에도 단순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뭐 A파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지그재그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급격하게 지그재그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복잡하게 삼각수렴으로 단순하게 지그재그가 나오면 여기 좀 단순한 아니, 복잡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좀 기간 조정을 하는 횡보 혹은 삼각수렴이 나올 확률이 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면 얘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임펄스가 나오되 뭐 이렇게 뭐 연장을 한다든지 여기서 나왔던 시간보다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 더 길도록 약간 이런 식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어트의 마지막 유언이 누군가 이 파동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좀 풀어달라라는 말을 했는데 엘리어트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식의 이제 교대 법칙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밸런싱을 통해서 시간과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을 설명하면서 파동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내용일 것 같아.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파동을 보고 요런 이론을 현재 차트에서 좀 적응을 실제 차트에서 적용을 하면서 요런 부분까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더 파동을 마스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자, 봅시다. 뭐 거의 다 와가네. 뭐 이제 내 거 이거 차트 왜 이래? 다시 불러봅시다. 강의가 끝났으니까. 야, 여전히 여기 트라이 할 것 같죠? 나 요즘 날봉만 봐. 트라이 하고 나서 여기서 첫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아, 징어네, 징해. 차트 징하다. 여전히 상방이고, 여전히 상방인데, 여전히 상방이야. 이 시간 더 걸려. 몇 시간, 파동 몇 개 나와야 되니?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르죠. 이제 슬슬 여기서 이렇게 MZ 탈모 살짝 만들어주고 조정하면 이제 오파동이 이렇게 꺾이니까 이 21선까지 내려올 거고 21선이 또 올라오면서 만나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한 요 근처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조정을 하고 21선을 만약에 딛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찔끔찔끔 상승을 하겠죠. 보면은 이게 은근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탄탄하게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승세가 좀 이렇게 뭐랄까 되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안 드냐? 난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보여. 얘가 차라리 아싸리 여기서 이렇게 겁나 가파르게 빡 뚫어버리면 조정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이쁘게 하고 가니까 여기가 이제 뭐 거의 끝마무리일 것 같긴 한데 요쯤 어디서 끝마무리 하겠지. 끝마무리를 하고 요것도 솔직히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차트 보면 이것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리딩의 느낌이 나. 나스닥은 아니거든. 나스닥은 저점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리딩의 느낌이 없는데 지금 비트에서는 리딩의 느낌이 좀 있어. 보듯이. 아니구나. 안 되겠다. 거래량 터졌네. 다이아고날은 리딩이 됐든 엔딩이 됐든 이렇게 조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 흐름이 없네. 지 멋대로기 때문에 요 24K 어딘가 조정을 할 거는 거의 뭐 확실시인 것 같아. 근데 나 오늘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 사람들 보다가 지루해 짱나 뒤지겠다. 자, 그러면 조정 패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